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또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 폭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폭탄이란 말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부동산 부자들 엄살 부리는 소리라고 보면 틀림없고요. 예. 전 국민 가운데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의 95% 이상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74만 4천 명한테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6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예. 고지세액도 지난해보다 이제 5,450억 원 오른 1조 8천억 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분의 그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자의 4.7%에 해당하고요. 예. 95%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주택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예. 95%는 종부세 안 내도 되는 건데. 공시가가 9억 이상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공시가 9억이려면 시세로 따지면 한 뭐 12, 3, 4억 그렇죠. 정도 되나요? 뭐 지역에 따라서는 10한 5억, 7억 이 정도 돼야 예.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언론들 기사를 보면요. 종부세 고지서 경악, 곳곳에서 아우성, 공포의 종부세, 세금 아닌 벌금, 종부세 폭탄 현실로 퇴직자는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1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의 0.5%에서 2.7%였는데 이게 이제 0.6%에서 3.0%로 최대 이제 0.3%포인트 상향 조정이 되고요. 예.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오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의 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 이제 90%에서 내년에 95%, 후년에는 이제 100%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예.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다만 그 1주택자들 세금이 최대 0.3%포인트 오르긴 하지만 장기 보유 공제라든가 노령 공제 등 그 공제 혜택이 늘어나서 예. 실질적으로는 한 가구를 갖고 있는 주택자들은 주택 그 보유자들은 예. 그 종부세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재벌 편에서 보수 언론과 야당이 세부담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다주택자들은 빨리빨리 집을 팔라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종부세를 두고서 진보 진영은 이건 아직도 종부세가 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보수는 종부세가 너무 높다, 징벌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양쪽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예. 종부세 그 최고세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액은 현저히 낮아서 우리나라 그 종부세 실효세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율만 보면 종부세가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실상은 빠져나갈 구멍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서 생기는 문제가 예. 예. 그 뭐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 이게 흔히 언론에서 그 인용되는 그 아파트인데요. 예. 서울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 꼭 인용을 해도 이 강남 지역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84m², 그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죠. 예. 실거래 가격이 30억 원에 달하고 전세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종부세가 907만 원이고 5년 뒤에는 4,6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포의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것도 아마 사이즈가 같아서 84m²인데 시세가 17억 원인데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118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17억 원이면 평균적인 가계보다 5배 이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자산가들의 종부세 부담률이 실제 이제 0.07%라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예. 조세 형평성에 극단적으로 위배되는 그 특혜가 실소유라는 명목으로 이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서울은 이제 주로 이제 강남 사례가 인용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우리 지역은 뭐 시가 9억 이상 그러니까 넘는 아파트가 시가가 아니고 오래 공시가가요. 생겼죠, 이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대전 많지는 세종 않지는 지역에 않을까? 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종부세를 내는 가구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매일 경제 기사에 따르면은 대전광역시 서구 크로바 아파트 전용 면적 그 164m 제곱에 사는 전 모 씨는 올해 그 난생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는데요. 예. 지난 12년간 5억 원대에 머물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 4,500만 원이 되면서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고요. 전 씨가 이제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이 약 2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만 원이요? 네. 예. 그러니까 오른 거에 비하면 뭐 사실 턱없이 낮은 금액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시세가 예를 들어서 계속 2%씩 상승하고 그 7년 공시 가격이 시세 90%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은 5년 뒤에는 올해 그 21배인 470만 원을 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예. 신문 기사로 실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대전에서도 초고가에 해당하는 아파트인데 이게 부당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 뭐 이 아파트는 대전 시내에서도 제일 비싼 아파트로 지금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 내야 할 세금이 22만 원이다. 네. 예. 164제곱미터에. 예. 뭐 많은 분들은 종부세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도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그 자동차세도 재산 보유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자동차세하고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산타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재산세가 55만 원 정도 냅니다. 종부세보다 더 많이 내시네요. 엄청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7억 원이면은 계략적으로 계산해도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자동차세 내는 거랑 형평성이 맞거든요. 예. 근데 118만 원밖에 내지 않고 있는 건데 재산세가 높다고 주장하면 차라리 예. 자동차세를 낮추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게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가 폭탄이면 자동차세는 뭐 거의 핵폭탄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 이제 팔려고 내놓는 부동산 매물이 증가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예. 신문에 나오는 그런 핵폭탄 소리를 들으려면 듣자 하면은 이제 집 많이 내놓겠구나 그런데 하나도 안 내놓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서 은퇴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 부담이 커졌다. 그 세금 폭탄 이렇게 운운하면서 정작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이제 130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0월과 비교해서 한 달 8%나 상승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금리와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별 개발 호재 등으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서 예.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고 해도 매도형 부동산 매물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종부세 낼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내년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급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폭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예. 시간에 종부세 관련해서 이 가짜 뉴스들 몇 가지 좀 팩트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한 바른경제였습니다.